수업 시간에 자주 보지만 영상으로는 오랜만입니다. 한국사 공부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든 지난번 영상이 히트를 쳐서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고 싶지만 그러면 교육청에 신고를 당하기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시작하겠습니다. 독립협회의 시작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청나라에 대한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자는 영은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건립하였으며 청의 사신을 대접하던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바꾸고 토론을 하는 등 계몽 활동을 합니다.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관, 독립 돌림자 잘 기억하세요. 독립협회 단체 안에는 여러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만민공동회가 있습니다. 만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국민들이 직접 개혁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힙합에서 사이퍼 랩 치는 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고 자유롭게 마이크 잡고 랩하죠. 안녕, 날 소개하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집회에 나와서 단상 위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좋은 권리들을 가져가려 하자 이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정부의 관리들도 게스트로 초대합니다. 국민만 있으면 만민공동회, 여기에 관리들이 참여하면 관민공동회, 관리들이 참여했으니 더 공식적인 집회가 됩니다. 여기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합니다. 입헌군주제란 군주 위에 헌법이 서 있다는 뜻으로 군주는 존재하지만 그 권력은 국민의 선거로 뽑은 의회의 헌법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헌의 6조를 발표하였고요. 중추원 관제 개편을 통해 중추원은 의회 기능을 하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의회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나 관민공동회라 해서 정부의 모든 관리들이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혁신적인 관리가 있으면 보수적인 관리도 있겠죠. 이 보수적인 관리들이 독립협회의 개혁에 위기감을 느끼고 고종에게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모함합니다. 공화정은 왕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고종은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했고 나중엔 황국협회를 동원하여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이번엔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바천 기억나죠? 한 나라의 왕이 궁을 버리고 피신한 것을 안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권리들을 더욱 빼앗아가자 국민들은 빨리 궁으로 돌아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종은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도망쳤다 다시 돌아왔으니 아무래도 체면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닉네임 변경을 합니다. 나 이제부터 왕 아니다. 나를 황제라 불러주겠나? 나라 이름도 대한제국, 연호도 청나라 거 안 쓰고 광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씁니다. 그러다가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을 고종은 여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강력한 황제권 확립, 모든 권한은 황제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옛 것을 근본으로 하되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는 구본심참의 원칙 아래 시작됩니다. 한 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씩 천천히 나가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합니다.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사업,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지계, 이 2가지가 토지와 관련된 핵심 개혁입니다. 이번 파트는 역사적 개념이 길어서 그렇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간략한 설명만 곁들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청이 우리의 상권을 침탈하기 위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 일본은 우리에게 방공령과 관세 부과를 인정하는 듯 유리하게 해주는 듯 했으나 최혜국 대우라는 쓰레기를 남겨준 조일 통상장정 체결, 서구 강대국들은 우리의 다양한 이권들을 빼앗아갔고요. 일본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치하여 우리의 토지를 약탈해 갔습니다.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제1차 한일협약으로 인해 재정 고문으로 초빙된 일본인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우리의 백동화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전환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조선인 자본가들이 큰 손해를 봅니다. 황국중앙총상회는 외국 상인의 국내 상업 활동을 제한하고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는 단체이며, 방공령은 국내의 곡물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명령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원산학사, 그리고 상류층 자제들을 대상으로 서양 학문을 가르치는 유경공원, 제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된 교육 입국 조서가 있습니다. 종교는 유교를 개혁하자 박은식, 불교를 개혁하자 한용운, 신문에서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신문, 부녀자와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발간된 제국신문, 을사늑약에 분개한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곡을 실은 황성신문, 영국인 베델이 발행한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나중에 배울 국채보상운동에도 호응을 합니다. 국학 중에서 역사에 해당하는 건 신채호의 독사실론입니다. 역사 전개의 주체는 민족임을 강조했고요. 국어는 국문연구소에서 활동한 주시경이 있습니다. 조용히 말해서 지루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나긋나긋하게 말해서 잠잘 때 학생들이 많이 듣는다 하더라고요. 잘 자요.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일 의정서를 맺어 한국의 영토를 군사기지로 사용할 권리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을 맺습니다.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에서 고문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재정 고문은 메가타라는 일본인, 외교 고문은 미국인 스티븐스입니다.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 스티븐스는 전명훈 장인환의 의거로 사망합니다. 그 다음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발표하여 우리의 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을 합니다.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지그 땅이라 우기고 있으니 진짜 심하네. 그리고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하고 한국은 일본이 지배한다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합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맺으면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대대적으로 인정받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고난이 막강한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참고로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했으나 실패하였고요.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즉위합니다. 이어서 1907년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을 맺는데 통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며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그 후 1910년 일본은 강제로 한국을 병합하게 되죠. 사건의 흐름을 세세하게 외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건의 흐름만 잘 기억해도 나중에 수능 칠 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늑약, 한일신협약. 그래서 글자를 따가지고 일제을신. 일제놈들아 한국에 을신도 하지 마라. 일제을신. 의병의 순서를 잘 기억합시다. 민비가 시에 당한 을미사변, 을미개혁의 단발령으로 인해 양반들을 중심으로 한 의병이 등장합니다. 을미의병인데요. 고종이 해산을 명령하자 곧바로 해산합니다. 다음 을사늑약에 항거하는 을사의병입니다. 대표적인 양반 의병장으로는 최익현이 있고요. 평민 의병장으로는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이 있습니다.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 때 대한제국의 군대를 일본이 강제로 없애버리자 우리 군인들은 의병에 가담합니다.
정미의병인데요. 해산한 군인들의 합류 덕분에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점차 의병들이 많아지자 전국 단위의 13도 창의군으로 연합하여 서울에 머물고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려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으나 아쉽게도 실패합니다. 그 후에도 우리의 의병들이 계속 활동하자 일본은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한반도 안에 있는 의병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의병들은 이제 국외인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하여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열투쟁인데요. 의로운 행위를 맹렬하게 했다는 것인데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저항했던 민영환의 자결. 참고로 그가 피를 흘리며 순국했던 곳에서 대나무가 자랐다고 합니다.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 대곡을 실었던 황성신문. 을사오적들을 처단하기 위해 암살단을 조직한 나철이 있고요. 친일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저격했던 장인환과 전명운. 안중근의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처단. 대통령과 동명이인인 이재명의 이완용 습격 등이 있습니다. 앞서 배운 의병과 의열투쟁은 일본을 직접 응징하는 방법이었다면 애국 계몽운동은 문화적 방법을 통해 실력을 양성하고자 했던 운동입니다. 보안해는 일본이 우리의 황무지를 개발하겠다고 요구하자 여기를 반대했던 단체고요. 헌정연구회는 입헌정치 도입을 추구하였습니다. 헌정, 입헌, 헌헌 같이 외워두고요. 대한자강회는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 스스로 강해지자는 단체입니다. 다음에는 신민회인데 이번 파트의 핵심 단체입니다. 그 이유는 실력 양성을 추구하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인데 무장투쟁 준비까지 하는 하이브리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안창호, 양기탁 등이 만든 비밀결사 단체이며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자기회사 등을 세워 실력을 키웠고요. 삼원보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세우면서 무장투쟁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시민회는 해체됩니다. 다음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제1차 한일협약 이후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나라의 빚을 국민이 힘을 합쳐 갚자는 거죠. 대구의 서상돈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대한매일신보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크게 호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중단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진 빚을 갚겠다는데 오히려 일본이 못 갚게 방해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빚 대신 우리나라를 통째로 가져가려는 설계를 한 거죠. 이렇게 이번 기말고사 대비 영상은 끝났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감사합니다.